본 방송은 2월 28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6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MLB 각 팀의 드로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정민 PD님, 황규진 씨, 나도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로퍼도 백투백 챔피언이 속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로 먼저 떠나보시죠. 다저스의 드로퍼 누구 뽑으셨나요? 일단은 쉬운 선수부터. 에드먼에게서 크리스 테일러의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전반기는 괜찮았어요. 전반기 괜찮았는데 후반기부터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슬슬 유틸리티의 능력 자체도 의심을 받고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번 오프닝 데이 때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기도 하고, 워낙 원래부터 어떤 공격적인 툴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선수다 보니까 참 크리스 테일러보다도 더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로서의 능력이 사라지면은 사실 좀 악성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드로퍼를 뽑을 때 약간 작년보다 못할 것 같은 선수,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잘했던 선수들이 저는 은근히 좀 제가 뽑은 선수들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윌 스미스가 조금은 저는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윌 스미스 선수는 타구의 각도를 되게 잘 만들 줄 아는 선수, 공을 쉽게 말해서 띄울 줄 아는 선수인데, 윌 스미스가 작년 타구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OPS 9를 넘게 찍었는데, 저는 출전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준다고 해서 작년만큼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뽑아봤는데, 그렇다고 뭐 윌 스미스가 뭐 OPS가 막 750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작년에 처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윌 스미스가 작년에 잘 쳤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입니다. 피베타죠. 그렇죠. 여기는 뭐 피베타 런밸류가 35예요. 근데 그 서번트를 보면은 좀 이상하거든요. 일단 페코파크랑 피베타가 공을 던지는 거랑 되게 잘 맞아요, 일단. 근데 과연 2.87 31경기를 던지면서 2.87을 또 기록할 수 있을까 하면 사실 좀 의문이죠. 그냥 구속 자체가 워낙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홈런도 생각보다 덜 맞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작년만큼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선수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피베타는 너무 당연하죠. 이게 9이닝당 3진 개수도 많이 줄었고 헛스윙률도 떨어졌는데 성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FIP도 3.49였으니까 뭐 작년이, 그러니까 피베타가 괜찮은 수준인 건 맞는데 작년이 플루크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피베타라는 선수 자체가 평균 이하의 구속임에도 포심 같이 굉장히 잘 뽑히고, 뭐 스위퍼랑 커브 모두 막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작년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도 준수하게는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여기도 아까 비슷하게 베이더가 조금 버스트로 좀 잘 대놓고 보이는 선수죠. 작년에 사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게 이 선수가 원래는 사실 수비나 주루로 좀 먹고 사는 선수였는데
작년에는 심지어 포스 시즌 때까지도 잘 쳐졌죠. 부상만 아니었다면. 네. 비수성만 아니었으면 진짜 몰랐을 것 같은데, 필리스랑 다저스의 결과도. 어쨌든. 이제 배럴 비율, 하드힐 비율, 발사각 모두 조금씩은 다 좋아졌는데, XWOB에는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오스틴 웨스랑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FA 로이드를 저희가 받았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FA 로이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평균 회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죠. 베이더가 작년처럼 칠 거라고 샌프란시스코가 데려갔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당연히 수비해야 뭐 원래 이제 수비는 중견수 수비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위 레벨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도움이 되겠지만 타격을 작년처럼 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본인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더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유리모음 이슈겠죠. 음. 풀타임 중견수를 베이더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정우 선수가 중견수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약간 우익수 계속 베이스는 우익수 주전 우익수로 나가면서 중견수는 이제 그냥 가끔씩 알바 정도로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가 생각하는 바람이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애리조나 디백스입니다. 조던 롤러 이대로면 좀 버스트 느낌이 나죠.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애리조나는 롤러가 희망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롤러가 희망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 2년, 3년 탑 10 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단 안 다쳐야 뭘 할 텐데 또 다쳤어요, 지금. 근데 탑 10 들던 당시에 툴은 남아있는 느낌인데 딱 진짜 툴만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날리면 슬슬 기대치가 꺾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좀 꺾인 것 같은 게 일단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롤러를 못 믿고 아레나도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롤러가 이제 외야를 본다고 하는데 아마 하면 잘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격수에서 밀려나고 3루에서도 밀려나고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좀 버스트 느낌이 나는 선수로 롤러를 뽑아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애리조나라는 팀 자체가 조금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스몰 마켓,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그렇게 있는 지역에 속한 팀이 아닌데도 그죠. 굉장히 이것저것 막 돈을 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매년 보여서 되게 뭐랄까 메이저리그를 운영하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좀 흐뭇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팀이 결국은 조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한 2, 3년 전에 월시리즈까지 진출하긴 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선수 수혈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스몰 마켓 같은 경우는 더더욱 팀에서 올라오는 선수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애리조나는 이제 코빈 캐롤이 그런 선수인데 네. 사실 캐롤이랑 뭐 페르도모도 사실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페르도모가 작년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만큼은 페르도모가 이렇게 타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조던 롤러 같은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와야 애리조나도 치고 올라갈 동력이 생기는 안 그래도 지금 같은 지구에서 경쟁을 하기가 좀 빡센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롤러 선수가 더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뽑자면은 메릴 켈리도 이제 슬슬 불안해지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애리조나가 투수에게 연장 계약을 줬어요. 이거는 망한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즌 초반부터 이제 부상 이슈도 있었고 이제 켈리도 나이가 37이에요. 그렇죠. 이제 92마일 포심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워낙 런밸류 자체도 괜찮고 체인지업, 커터, 싱커 분리도 상당히 잘 돼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구속이 나와야 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구속선이 혹시나 망가지거나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은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여기는 버스트로 뽑을 만한 선수가 굿맨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딱 작년에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굿맨이 좀 많이 위험하죠. 딱 봐도 서번트만 봐도 되게 위험한데 23년도에 놀란 존스, 24년도에 도일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콜로라도 타자들 종특인데 출루율이 얼마 안 되고 체이스 비율이나 헛스윙 비율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하위 8%에 둘 다 속해 있거든요, 군맨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홈런 생산성이 좀 줄어들면은 타자 프로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콜로라도에서 헌터 굿맨을 이제 도희님께서는 그 슬리퍼로 뽑아주셨는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충분한 홈런을 기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쵸.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콜로라도라는 팀 자체는 홈런을 결국 많이 쳐야 되는 팀인데 홈런을 많이 맞고만 앉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나마 홈런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작년에는 굿맨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트 후보도 굿맨이고 슬리퍼 후보도 굿맨.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콜로라도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콜로라도라는 팀은 정말 재미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우드러프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뭐 21년도에 워낙 잘했을 때 평소 96마일 던지던 강속구 투수가 지금 워낙 부상이 많았으니까 토미존도 받고 93마일 포심 싱커 그리고 커터 불리형 투수로 변신을 했어요. 작년은 타구질 억제까지 거의 완벽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 이슈도 그렇고 어떤 타구질 억제에 있어서 포심의 구속도 그렇고 과연 퀄리파잉 오퍼 값을 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팀이 미러키예요. 미러키에서 23밀의 값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에 큐를 받아들인 선수가 올해 4명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우드러프는 큐를 제시했을 때 약간 받아서 미러키가 오히려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미러키한테 말씀하신 대로 2,300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저라우스키에 대해서도 종민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민님은 미저라우스키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토미존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10경기 던지고 또 토미존 받으러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토미존 수술이라는 건 저는 뭔가 예전부터 여기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막 투수들의 토미존 수술 이런 거에 계속 약간 관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이었는데 이게 그냥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통과 의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요즘은 진짜 메이저리그 데뷔하기 전부터 심지어 막 고등학교, 대학교 때 토미존 수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근데 미저라우스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프레임도 굉장히 얇고 약간 얇고 긴 선수인데다가 그런 공을 던지니 언젠가는 무조건 토미존 수술을 오타니 같은 경우도 2번 받았고 오타니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2번을 받는데 미저라우스키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저는 초반에 너무 센세이셔널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기복이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미저라우스키 같은 공을 던지는데 기복이 없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포스트 시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대가 안 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 기복을 미저라우스키 같은 선수가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구속을 조금 어느 정도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저라우스키만의 장점이 많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하던 대로 뭐 이 선수가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구속을 너무 확 끌어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시카고 컵스입니다. 컵스는 사실 보이드, 호튼 포함 모든 투수진이 다 버스트. 네, 다 버스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 수비가 좋은 팀에서 뛰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다 기대 ERA 대비 어느 정도 항상 더 낮은 ERA를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 컵스가 좀 더 그런 거는 이 컵스 선수들 중에 삼진을 잘 잡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렇죠. 투수한테 그냥 요즘은 삼진을 잘 잡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펜 투수든 선발 투수든 간에. 그나마 들어온 게 에드워드 카브레라일 텐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건강 이슈가 있는 선수고요. 뭐 보이드라든지 호튼이라든지 타이온 이만하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선수들이
과연 올해 성적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물론 수비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브래그먼이 들어오면서 3루 수비도 괜찮아졌고. 근데 피홈런 이슈가 항상 같이 오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그러다 보니까 선발진 모두한테서 조금씩 버스트 향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여기서 케이드 호튼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저는 호튼 사실 작년에 잘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서번트를 제대로 본 거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에 비해서 막 공들이 막 엄청 튀는 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삼진율이랑 헛스윙률도 생각보다 훨씬 떨어졌고, 제 생각보다는. 솔직히 저는 버스트 후보로 호튼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시즌 막판에 아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도 조금 있었고, 올해 조금 영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일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일드가 작년에 거의 180이닝을 가까이 던졌거든요. 보일드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프 스피드볼 깎는 노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막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진 않지만, 또 이번에 보일드가 WBC 나가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드가 원래 부상이 많던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WBC까지 나간다니까 더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 이게 WBC라는 게 참 몸을 평소보다, 특히 투수들한테는 몸을 평소보다 일찍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죠. 굉장히, 오타니도 작년에 작년은 아니지만 WBC 나갔다가 결국 또 그 해에 또 토미존 수술을 다시 받기도 했고, 투수들한테는 특히 몸을 더 빨리 끌어올리는 게 뭐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무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는 거의 8개월 가까이를 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신시내티 레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디씨인가요? 네, 가수. 네. 예. 이상한 게 카우프만에서 GABP로 갔는데 홈런 억제가 더 잘 돼요. 물론 공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피홈런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홈런 억제가 물론 싱커볼러긴 하지만 너무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싱커볼러라도 홈런 공장장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번에 FA 때 좀 괜찮은 계약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한 명을 이야기하자면은 에오에니오 수아레즈. 작년에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홈런도 49개를 치고. 근데 시애틀의 성적이 되게 안 좋았죠. 시애틀 넘어가서 성적이 네. 많이 떨어졌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작년 같은 성적은 기록하기 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나이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은 아까도 말했던 GABP.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 1위. 근데 뭐 에오니오 수아레즈는 싸니까 단년 계약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싸게 계약을 해서 뭐 친정팀 디스카운트가 조금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본인도 그게 좀 꺾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신시내티를 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네, 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던 워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삼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관 역시 처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 비율이 좋은 선수이고 하드 비율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드힙 비율이 높은 게 잘 쳐서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배트 스피드가 높아서 그렇죠. 하드힙 비율이 높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인데 야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툴은 뭐 아직도 메이저리그에서 또 알아주는 툴을 가진 선수고, 제가 뭐 이 친구 드라이브 라인 이번에 겨울 비시즌 동안 방문해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자기 올해는 막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데, 이 선수 근데 2002년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메이저리그 봤을 때 이 선수 2002년생이라고 했을 때 진짜 전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번에 보스턴의 페이튼 톨리와 함께 대표적인 노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생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쨌든 툴은 진짜 너무 좋은 선수인데 안타까운 면이 있죠, 조금. 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입니다. 여기는 좀 있어요. 버스트 후보가 없을 수밖에 없죠. 폴 스킨스를 버스트 후보로 뽑을 게 아닌 이상은 버스트라는 건 사실 좀 작년보다 못할 것 같은 작년보다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선수를 일반적으로는 의미를 하는데, 폴 스킨스가 작년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부상의 이슈만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아니, 필리스는 리얼무토한테 그 계약 왜 줬을까요? 이게 리얼무토 계약이 비셋이 공교롭게도 매치로 간 직후에 리얼무토 계약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해 보면은 필리스가 거의 비셋을 다 데려갔다고 했는데 매치가 이번에 비셋한테 한 5천만 달러를 주나요, 1년에? 그 정도를 42밀. 네, 그 정도를 주니까 비셋이 갑자기 이제 매치로 심지어 같은 지구에 있는 저는 궁금한 게 비셋이 거기 필라델피아 홈구장 시티즌스 뱅크파크 방문하면 어떤 야유가 나올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리얼무토는 너무 대놓고 모든 에이징 커브에 대한 친구가 그냥 다 보여가지고 이런 걸 또 보면 필리스는 작년이 기회였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베이더마저 잘 해줬는데 네, 도희님 한번 뭐 리얼무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22년 이후로는 딱 OPS 700 정도의 성적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이고 올해도 뭐 700 정도 OPS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밑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무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수비가 망가지고 그쵸, 있다는 그쵸. 거거든요. 원래 블로킹 프레이밍 되게 양수로 찍히던 선수가 23년도부터 프레이밍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25년도 마찬가지로 딱 팝타임만 빠른 포수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타구질 지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출루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예전만큼 도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23년도인가에 20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포수로는 되게 오랜만에. 근데 뭐 지금 2,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리얼무토한테 지금 수비력, 타격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도루를 바라는 건 더 어려운 상황일 테니까. 그런 선수한테 3년 계약을 줬다는 거는 슬슬 아쉬워지죠. 네,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시죠. 뉴욕 매츠 어떤 선수 뽑아보셨나요? 피터슨이나 홈즈가 선발을 물론 작년에는 그나마 잘 돌았다곤 하지만 과연 올해도 이 선수들에게 1년을 맡길 수 있을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아니요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게 피터슨 같은 경우는 결국은 패스트볼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매치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그랬지만 좀 초반에는 잘하다가 후반기에 그냥 다 같이 선발진이 특히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피터슨도 작년에 이닝을 일단 너무 많이 던진 게 조금 올해 불안한 징후가 좀 보이고 저는 홈즈는 그래도 막 한 2, 3년 전부터 홈즈를 어쨌든 지켜본 입장에서 그래도 홈즈는 엔간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좀 피터슨과는 반대로 패스트볼은 잘 해줬거든요. 싱커는 잘 해줬는데 반대로 좀 홈즈 생각하면 주목이었던 브레이킹 볼이 조금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조금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홈즈가 이번에 올 시즌은 선발로 그래도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아줬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계속 불펜으로 몇 년 동안 뛰었던 선수가 올해 너무 이닝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를 되게 5이닝으로 잘 끊어서 사용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삼진율이 적다라는 거는 오히려 범타 유도를 되게 잘 그쵸.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불펜으로 몇 년을 뛴 선수를 지금 선발 첫 시즌부터 거의 풀타임을 굴렸으니까 이거는 좀 그쵸. 불안한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분이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마이애미가 돈을 썼어요. 이니케즈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페어뱅크스 영입을 했는데 페어뱅크스 IVB가 계속 일씩 떨어져요. 22년부터 20.7에서 23년 19, 24년 18, 25년 17인데 이 수열대로 하면은 내년에 16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20인치 나올 때랑 16인치랑 나올 때랑 구위가 확실히 다르고 구위랑 탈삼진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어뱅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템파베이가 팀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했거든요. 저는 약간 의외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페어뱅크스는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마무리 투수인데 고점을 어느 정도 보여준 투수인데 그걸 포기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템파베이에서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거 자체가 좀 불안한 템파베이가 좀 뭔가 쎄함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이애미가 사실 막 엄청나게 성적을 당장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팀은 또 아니어서 뭐 한 시즌 정도 잘
오히려 저는 마이애미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어뱅크에서 노리는 팀이 이것저것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다음 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넘어가 보시죠. 레이날도 로페즈가 어깨 부상이었나 해서 작년 음. 시즌을 다 날렸을 텐데요. 구속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지금 91.9마일 막 이렇게 찍히던데. 물론 여기는 슐렌바흐나 말드랩 둘 다 부상 이슈 때문에 시즌이 망가졌죠. 여기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일단은 레이날도 로페즈가 무조건 선발을 돌아야 하고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95마일 뿌리던 선발이 92마일 뿌린다? 이거 좀 24년도 성적이 워낙 좋기도 했고요. 25년도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그걸 배제하고 봐더라도 과연 평균 이상의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애틀란타는 지금 작년에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많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오죠. 김하성 선수 부상부터 시작해서 일단 슈알렌바흐랑 와일드랩이 다 빠져버려서 지금 크리스 세일이라는 선수는 지금 37세 시즌인가 이렇게 맞이하는 선수인데 애틀란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레이날도 로페즈랑 함께 조금 프런트라인에서 돌아줘야 할 스트라이더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수술 복귀 이후에 페스티벌 구속이 2마일 정도 떨어졌고 이 스트라이더라는 선수는 사실 포심이랑 슬라이더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수직 무브먼트도 많이 죽었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헛스윙률도 진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체구 작은 강속구 투수의 한계이지 않을까. 23년도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뭐 슬슬 힘들어 보이죠. 이게 그냥 체구 작은 강속구 투수라는 게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스트라이더 같은 선수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90 한 6마일 뿌리고 슬라이더 그냥 슬라이더로 삼진을 많이 잡는 특히 유형이니까 둘 중에 하나의 공의 가치라도 떨어지면은 현실적으로 이 밸류를 유지하기가 본인의 그 투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런 라일이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사각 의존도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장타도 되게 많긴 한데 이게 좀 발로 만든 장타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가 좋은 네. 안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러다 보니까 850은 절대 못 찍을 것 같고요. 풀시즌을 돌았을 때 한 750 이상만 찍어준다면 그래도 충분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원래 이걸 딜런 크루즈 역할을 라일이 해주고 있는 거라서 라일한테 뭐라 하긴 좀 그렇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도 아까 피츠버그랑 약간 궤가 비슷하게 사실 막 작년에 눈에 띄게 막 엄청 잘했다라고 할 만한 선수가 뭐 제임스 우드 정도인데 우드를 버스트로 꼽자기에는 조금 가혹한 면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얘기할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의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시애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날리겠죠? 그쵸? 근데 좀 가혹하죠? 60홈런에서 뭐. 한 40홈런 정도 쳐주지 않을까? 40홈런도 지금 당연히 포수 1등일 텐데. 그쵸, 40홈런. 작년에 아까 저번 방송에서 도인님까지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굿맨이 30 몇 개인가 쳤는데 포수 2위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40개만 쳐도 랄리가 떨어지는 그렇죠. 좀 확실히 가혹한 면이 있죠. 40홈런 쳤다고 올해 너무 아쉬운 시즌입니다라고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게다가 포수 포지션인데. 그렇죠. 작년이 워낙 MVP 시즌이었으니까. 네, 하나 더 말할 거는 무뇨즈가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은근히 블론이 많았습니다. 7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지 않을까. 특히 불펜 투수가 한 해 잘하고 한 해 못하는 거는 사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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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일이어서. 일이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네, 휴스턴에서는 어깨 부상 이후에 돌아오는 헤이더 선수를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인 말로는 어깨 부상이 괜찮다, 이제 회복됐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운드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올 시즌 부상 전까지는 좋은 스탯을 기록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보일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을 제외한 짝수에 늘 부진했었는데 올해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투수한테 어깨 오히려 팔꿈치 부상보다 어깨 부상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막 팔꿈치는 사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수술법이 많이 좀 제가 정확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추 좀 수술법이 많이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깨라는 부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깨가 한 번 이렇게 어깨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디 한 부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어깨의 거의 모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투수들한테는 오히려 팔꿈치 부상보다 어깨 부상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헤이더 같이 이제 좀 얼추 메이저리그에서 워크로드도 좀 쌓여 있고 그다음에 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텍사스 타선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진했다면은 투수진 작년에 전반적으로 그쵸. 다 너무 잘 던졌거든요. 특히 디그롬, 이볼디 이 두 선수가 워낙 잘 던져줬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의 나이 그리고 건강 이슈겠죠. 디그롬도 후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후반기 4점대 투수였고 이볼디도 1점대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부상 이슈가 시즌 있었고 막판에 네.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불펜진 전체도 너무 잘 던졌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투수진 전체가 이것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불펜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텍사스 슬리퍼 지난 방송에서도 타자들이 대부분 슬리퍼 후보라고 보면은 반대로 그죠. 투수들은 대부분 드로퍼 후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디그롬이 작년에 사이영상 7, 8위 정도로 자기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그롬 같은 경우도 1년을 좀 건강하게 보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이 불안해지는 그걸 거의 10년째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이볼디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기도 하고 이 텍사스가 작년에 MLB 전체에서 선발 평균 자책점이 1위였던 팀인데 작년에 텍사스가 이 시즌 막판까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한 것 자체가 타선만 보면 그게 사실 기적일 정도로 투수진이 너무 잘 던져줘서 올해는 조금 투수진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잭 라이터가 정말 잘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제일 어린 투수예요. 그렇죠. 어린 투수고 발전할 여지도 남아있는 선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어랑 라이터가 굉장히 잘 해줘야겠죠. 뒤에 로커와 이제 라체 선수도 좀 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츠가 좀 더 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로커 지금 슬라이더도 이상해지고 로커는 잘 모르겠네요. 라츠는 확실한 거는 IVB도 되게 좋고 저한 포심도 되게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떤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5선발을 누구를 고를지 로커 진짜 뭐라 말하기가 되게 신기한 투수라서 확실히 좀 투수진에서 기량 유지가 좀 절실한 텍사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어슬레티스입니다. 어슬레티스는 이제 딱 보면 느끼는 게 니커츠랑 제이콥 윌슨이 작년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죠. 구장이 일단 부정구장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커츠가 뭐 1년 신인 때 잘했던 선수들이 소포머 겪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두 선수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커츠는 진짜 좀 아름답게 타격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윌슨이 홈런을 그쵸. 과연 이 정도로 칠 수 있는 타자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윌슨이 사실 작년 시즌을 쭉 되돌아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커츠가 1위, 제이콥 윌슨이 2위를 했는데 한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조건 신인왕은 제이콥 윌슨이다 그죠. 라고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작년 시즌이. 근데 윌슨이 조금 부상을 뭐 안고 뛰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윌슨 같은 유형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유격수 수비 보는 루이스 아라에즈라고 봐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 타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이런 선수들 자체가 조금 분석이 들어오거나 뭐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갖다 맞추는 타격밖에 못하는 선수들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윌슨은 유격수로 작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사실 유격수 수비도 냉정하게 말하면 하위권이기 때문에 OA가 -2니까요. 그렇죠.
종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머 징크스는 겪는 거는 뭐 당연히 코빈 캐롤 같은 경우도 소포머 징크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커츠랑 윌슨이 올해만큼 하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LA 에인저스입니다.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죠. 조아델. 그렇죠. 그러니까 에인절스의 조던 워커였어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딱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37개였나요, 홈런이? 네, 30개 중반인가 친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우타 슈아버 같은 느낌을 내려면은 결국에 볼넷 비율을 더 늘려야 되죠. 지금 30 몇 개를 치면서 지금 OPS가 8이 안 넘는다는 건 또 이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인절스는 이제 뭐 트라웃이 다시 중견수를 본다고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아델이 작년에 이제 중견수로 뛰는데 사실 중견수로서 타자로서 아니라 중견수로서는 냉정하게 말해서 너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뭐 코너 외야로 가면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뭐 워커 얘기할 때도 언급해준 것처럼 워낙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또 깨어나면은 진짜 끝도 없이 잘 칠 수 있는 선수라서 이게. 그리고 아까 종민님께서 우타 슈아버 말씀하셨는데 이게 슈아버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삼진을 많이 당하지만 정말 메이저리그 최상급의 볼넷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본인의 존에 대한 그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슈아버가 이런 선수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뭐 우타 슈아버, 슈아버라는 선수가 너무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뭐 아델 정도면은 아델한테 바라는 게 슈아버 정도의 솔직히 고점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작년처럼만 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버스트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입니다. 저 이거 KD 스미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여지는 성적은 진짜 아름다워요. 뭐 FIP도 그렇고 FIP가 24년도 1.4에 25년도 1.95예요. 진짜 그냥 아름다운 포심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갈렸어요 지금. 투수의 워크로드는 그냥 언젠가는 무조건 티가 납니다. 꼭 수술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막 갑자기 구속이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특히 불펜 투수 케이드 스미스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 2년째 쭉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도 계속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케이드 스미스는. 딱히 케이드 스미스가 막 관리받고 있는 마무리도 막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마무리가 그쵸.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갑자기 이탈해버려서 마무리를 맡게 됐는데 마무리로 된 이후로도 사실 그게 딱히 관리를 받고 나오지를 못해서 솔직히 클리블랜드가 안 그래도 불펜 야구로 성적을 계속 내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저는 이제 라일리 그린 뽑아봤습니다. 타구 프로필도 굉장히 좋고 좋은 타자인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장타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삼진율이 높아진 게 조금 많이 걸려서 개인적으로 저는 랄리 그린한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24년도처럼 한 25개 정도 홈런에 볼넷율까지 10% 정도 유지하는 중장거리 타자 느낌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사실 실제로 XWOBA 기준으로는 23년, 24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뭐 투수 상대 약점도 명확하고 좀 중심 타자인 만큼 올해 좋은 성적 거뒀으니까 견제도 많이 들어올 텐데 막 올해 어떨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궁금한 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올스타 보더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니까요. 퍼스트 1순위는 당연히 바이즈죠. 그렇죠. 바이즈가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3년도에 OPS가 592, 24년도에 515. 그랬던 선수가 680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전반기에는 800 치면서 올스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빠져야 될 때가 됐죠. 지금 바이즈 계약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케빈 맥고니글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빨리 버스트해서 맥고니글이 빨리 올라오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디트로이트 팬들도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제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팀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입니다.
난 로얄스는 프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담장을 당겼기 때문에 모든 투수가 버스트 후보예요. 특히 루고는 이미 버스트 됐다고 봐야겠죠. 전반기에 2점대, 후반기에 7점대 투수였는데 사실 후반기 모습이 좀 더 가깝다고 보고요. 와카랑 에스테베즈는 무조건 버스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와카는 그 계산을 때렸을 때, 그러니까 담장을 당겨서 계산을 때렸을 때 홈런을 6개를 더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적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에스테베는 지금 클로저가 86마일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구속이 되게 늦게 올라오는 선수는 맞는데 지금 사상 최악의 구속을 찍고 있어요. 지금 본인 100마일 던진 선수가 지금 86마일 던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도 지금 세이브왕을 했던 작년에도 그렇게 서번트가 좋지도 않았고 뜬공 비율도 그냥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테베즈도 무조건 버스트. 작년만큼의 성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사실 클로저로서의 기대도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론도 2점대를 만들 만한 투수는 아니죠. 솔직히 좋은 투수는 맞지만 2점대는 좀 프론트 라이너의 어떤 역량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3점대가 간당간당한 미들 로테이션 혹은 하위 로테이션 투수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가장 작년 성적과 비슷하게 찍어줄 수 있는 선수는 부비치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로케이션이 잘 잡혀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투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담장이 담겨져가지고. 그렇죠. 담장 당기는 그럼 만족하시나요? 담장 당긴 선택에 대해서는? 많이 이기면 만족하는데 일단 아직 경기를 안 해봐가지고.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벅스턴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유니콘과 같았던 건강한 벅스턴. 드디어 진가를 보여준 시즌이었고, 이 선수가 전체 2번 지명자고, 이때 1번이 코레아였습니다. 같이 1, 2번, 전체 1, 2번 지명자가 한 팀에서 같이 뛰다가 코레아는 결국 휴스턴으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홈런 더비까지 나서서 노장의 투혼을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메이저리그를 잘 안 보던 시절에도 좋아하던 선수였습니다. 막 하이라이트 필름 보면은 수비도 너무 잘하고, 타격도 시원시원해서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뭔가 잘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서번트 찾아보면서 좀 놀란 부분은 32세의 나이에도 스프린트 스피드가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전체 한 4위, 5위 정도 하는 점이었고, 30.2피트로 스피드가 동률인 선수로는 바베이트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전체 1위 선수, 스프린트 스피드 전체 1위는 30.3피트의 벅스턴과 동갑인 트레이 터너입니다. 여기도 정말 대단하죠. 거기에 이제 MLB에서 알아주는 중견수 수비까지 보여주고, 수비 수치야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원래 삼진을 원래 많이 당하고 볼넷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모든 타구 지표가 엘리트급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버스로 뽑은 이유는 부상당할 것 같아서. 부상 당하겠죠. 네. 올해 심지어 WBC도 출전 예정이고, 미국 대표팀의 주전 중견수가 유력하죠. 아마 PCA가 있긴 한데 벅스턴이 주전으로 나오는 공격적으로도 수비적으로도 훨씬,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격에서 벅스턴과 PCA는 너무 클래스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WBC 미국 대표팀에 우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일찍 만든 벅스턴이, 이게 미네소타가 그리고 굉장히 시즌 초반에 엄청 춥잖아요. 이런 엄청난 추위와 싸우면서 작년과 같은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솔직히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벅스턴 뽑아왔습니다. 벅스턴 툴 자체는 좀 한 역대급이죠. 그렇죠. 10년 넘게 메이저리그에서 알아주는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 유망주 리포트들 보면은 항상 그 비교되는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불개주, 완더, 벅스턴, 그리고 이제 그리핀. 근데 이제 그 툴을 결국 방해했던 게 부상인데, 작년에 진짜 딱 부상 없는 벅스턴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 해 봤으면은 2년 연속 보는 건 좀 욕심이죠. 그쵸. 한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한 2년 정도는 좀 잠깐 이렇게 주춤하다가 또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100경기 정도는 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더 버스트 할 것도 없는 이제 루이스. 작년에 건강했어요. 작년 오랜만에 건강했는데, 성적이 그 루이스가 받았던 어떤 하이브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강했으니 내년에 좀 더 경험치 먹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구나 했는데 또 다쳤어요. 루이스는 이제
보여줄 때가 슬슬 놔줄 때가 됐죠. 여기도 전체 1번 지명자 아닌가요? 뭐, 전체 1번이죠. 네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1번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아주는 선수, 모든 그냥 팀에서 알아주는 선수라는 건데 결국은 부상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특히 미네소타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네, 이제 다음 팀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스틴 에이즈를 뽑았는데 일단 GABP를 벗어난 타자는 좀 범죄자 어떤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또 인디아 때문이기도 한데. 예, 저도 여기서도 사실 화이트삭스가 작년에 엄청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진 못했어서 버스트라고 뽑을 만한 선수가 딱히 없었는데 그나마 저는 작년에 좀 화이트삭스 선발진을 지탱해줬던 셰인 스미스 정도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친구는 패스트볼이 진짜 좋았어서 이거 유지하면은 어느 정도는 잘 해줄 텐데 만약에 패스트볼이 조금이라도 꺾이면은 막 MLB에서 좀 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셰인 스미스 체인지업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볼이 망가진다고 해서 화이트삭스 로테이션에서는 밀려날 것 같지 않고요. 왜냐면 화이트삭스 로테이션이 메이저 레벨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로테이션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작년만큼의 성적을 또 기록할 수 있을까? 작년만큼 FIP를 또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룰5 드래프트로 데려온 선수기도 하고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원래.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저는 뭐 아까 벅스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스프링어 한번 뽑아봤습니다. 스프링어가 89년생이니까 이제 거의 37세, 36세 시즌 이렇게 맞이하는 선수고 24년이랑 25년도 스탯이랑 서번트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무슨 전현차 선수가 브레이크아웃 한 것 마냥 성적이 너무 치고 올라왔는데 작년이 이제 25년이 35세 시즌이었고 근데 이런 반등이 있을 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배럴 비율은 커리어 하이였고 OPS가 .95인데 이게 아메리칸 리그 기준으로 1위랑 아주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1위가 이상해서 네, 그래요. 1위가 좀 이상한 거고 어쨌든 아메리칸 리그 2위였습니다. 스프링어가 시즌 시작 전에 올해 아메리칸 리그 OPS 2위 스프링어가 합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솔직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미친 활약이었고 뭐 31세 시즌이었던 2020년 단축 시즌에도 OPS가 그냥 .9를 간신히 넘었는데 전성기였던 2019년 못지않은 성적을 35세 시즌에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이기도 하고 지난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꾸준히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실 여기 투수진이 다 불안하긴 하거든요. 뭐 딜런 시즈도 마찬가지고 가즈원도 나이가 있고 워낙 워크로드가 좀 길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베리오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베리오스는 이미 뭐 네. 그나마 근데 이제 작년에 예상 외로 잘했던 선수는 에릭 라우어. 네. 포심 런밸류가 플러스 9가 찍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이존 잘 공략해주고 커터랑 잘 불리던 거 알겠는데 이 성적을 다시 찍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좀 욕심인데 이러겠죠. 그래도 한국 시리즈 우승도 하고 다음에 월드 시리즈도 가고 리턴해서 이미 잘 풀렸으니까 라우어 뭐 본인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라우어가 그리고 생각보다 토론토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롱맨으로서도 굉장히 쏠쏠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사실 라우어 저는 그 기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까지 막 주목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그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 뭐 버스트는 그리샴이죠. 그리샴이 30 홈런을 넘게 칠 거라고는 예상을 저도 못했고 본인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했죠. 네. 이게 그리샴은 사실 좀 골드글러브도 한 2번인가 샌디에고 있을 때 받았고 수비로 좀 먹고 사는 선수라고 보면 됐는데 사실 수비 지표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수비 지표가 많이 떨어졌어도 이렇게 쳐주면 사실 수비 지표가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올해 또 그리샴이 34개의 홈런 이렇게 쳐줄 거라고는 저도 딱히 생각하지 않아서
어차피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시즌에도 블랙 비올이랑 체이스 비올은 꾸준히 완전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유지하는 선수이니만큼 한 OPS 한 7 후반에 한 20홈런 전후. 그리고 수비만 어느 정도 좀 회귀해주면 깔끔하게 1년 잘 쓰고 다른 팀으로 고맙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돈도 많이 받겠네요, 이러면. 그렇죠. 이게 이번에 큐어 수용해서 2,300만 달러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버스트라고 뽑아보고 싶은 선수가 이 선수가 한 최근 4년 동안 WRC 플러스가 평균 WRC 플러스가 200이 넘어간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선수가 한 올해는 조금 버스트해서 이 선수가 한 33세, 34세 시즌을 맞이하거든요. 올해는 한 조금 떨어져서 한 180에서 180 정도? 솔직히 저는 170 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한 180 정도 쳐주면은 WRC 플러스 작년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메이저리그 한 1위나 2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팬 입장으로서. MVP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저는 솔직히 제가 아메리칸 리그 MVP 뽑으라고 하면 저는 올해는 윌트에 갈 것 같습니다. 윌트 한번 윌트 받을 때 되지 않았나요? 그 담장을 당겼으니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까 랄리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고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랄리가 잘했죠. 랄리 정말 위대한 시즌 만들었는데 작년에 MVP 그래도 저는 저지가 받아야 됐다고 봅니다. 이게 이 성적으로 MVP를 못 받으면은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정도로 너무 위대한 시즌을 보냈고 정말 건강하게만 이렇게 한 3, 4년만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지금 베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베어 싱커가 매력적인 무한 선발이에요. 이닝도 잘 먹고. 네. 3점 초반은 좀 아니죠. 본인 생각해도. 그러니까 XERA 4점대고 후반 갈수록 공략당한 모습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양키스와 마지막 와일드카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베어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처분이 안 되는 데는 결국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이 후루크고 아마 좀 버스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발 투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버 스토리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성적이 막 엄청 한 OPS 750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 정말 불안한 거는 덕스턴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몇 년 만에 건강한 시즌을 보내서 아, 그쵸.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스토리도 막 메이저리그 보기 전에는 그 콜로라도에서 막 엄청 뛰어난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으로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메이저리그 입문을 했는데 계속 안 보이다가 작년에 괜찮게 해줬는데 결국은 FAC가 다시 나오지 않고 팀에 남은 것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스토리도 올해는 보스턴이 좀 유격수 자리에서 고민을 다시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카미네로가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홈원정 성적이 되게 이상한데 홈에서가 이 선수는 양키스를 갔었어야 됐어요. 홈에서 타율이 3할이 넘고 WRC 플러스가 160이에요. 근데 원정에서 WRC 플러스가 100 그리고 타율이 한 2할 정도. 그러니까 순 장타율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타율 출루율이 거의 한 1할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미네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템파가 쓰고 있는 구장 자체가 마이너리그 규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트로피카나에 가서도 똑같이 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만약 그렇게 치지 못한다면은 충분히 버스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 그 토론토 같은 경우가 막 백신 안 맞은 선수는 막 캐나다에 못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토론토가 되게 작은 구장을 21년도인가 그때 홈으로 썼었는데 그때 게레로가 40 몇 홈런인가 네, 21년도에. 그랬는데 다시 로저스 센터 돌아와서 계속 성적이 하락하니까 약간 게레로도 구장 빨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던 것 같은데 사실 카미네로도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미네로가
뭐 툴이 좋은 선수이고 작년 이맘때쯤에도 막 기대되는 선수로 항상 뽑혔던 건 맞는데 막 이렇게 막 40개 넘게 홈런을 칠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칠 거라고는. 네, 그쵸.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또 원래 이제 트로피카나 필드로 돌아가는 만큼 이 선수가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그 한 3, 4년 전에 게레로와 한번 대조해보면서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트레버 로저스죠. 그쵸. 물론 이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닌데 1점대 투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1점대 투수라고 하면 폴스킨스가 있겠죠. 좀 괴리가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럼밸류랑 서번트 색깔이랑 좀 다른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서번트가 안 예쁜데 럼밸류가 빨간색인 경우에 다음 시즌이 좀 무서워지긴 하거든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24년도에 브라이스 밀러가 있어요. 특히 하드히터용 비율이 거의 50%가 넘어가는 만큼 타워젤 억제도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존 안에 포심 우겨놓고 하는 거 보면은 좋은 투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카일 브래디시가 돌아왔으니까 이 선수가 2선발 자리를 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선발 자리로는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명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전 아무래도 볼티모어니까 러치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치맨이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러치맨이 이 정도로 무너질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전체 1번으로 지명받은 무려 포수고요. 사실 올 시즌에도 아마 주전 포수로는 러치맨이 나오겠죠. 바사요한테 주전 포수를 맡길. 왜냐면 바사요가 포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러치맨이 뭐 수비, 포수, 투수 리딩이나 이런 거에서는 볼티모어 내에서, 팀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도 제가 이것저것 들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러치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바사요 같은 경우는 뭐 포수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고, 네. 러치맨도 이번에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까지 지켜보고 슬슬 포기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보기도 해가지고, 러치맨이 본인의 이름값이라고 하기도 이제 좀 지났어요. 그런 시기 자체도 너무 지나서 올 시즌 러치맨도 어떻게 잘 흘러갈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치맨도 지금 FA가 2년 남았거든요. 지금 올 한 해 날리면 1년 남아요. 그렇죠. 슬슬 애매해지고 있죠, 선수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MLB 각 팀의 예상되는 드로퍼 선수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